안녕하세요. 주식 일출봉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단테님이 사용하시는 키움증권 영웅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법은 가입 방법이나 설치법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차트는 설정이 좀 필요해요. 기본 지식도 좀 필요하고, 추세선 긋는 거라든지 뭐 이런 글씨를 넣는 방법이라든지 텍스트 넣는 거죠. 그렇지. 이런 거라든지 뭐 박스권 이런 모양을 그린다든지 이런 거 기본 설정에 대한 거나 이런 계좌를 보고, 이런 기본 설정은 유튜브에 단테 HTS 세팅 이렇게 나오죠. 검색하시면 기본 세팅 방법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224일선, 111선, 448일선 이렇게 설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참고해서 기본 세팅을 하셔야 기본적으로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같이 보고 참고하시면 좋겠고, 하나 더, 몬스터 단테 사단에 주식 몬스터라고 전문가분이 계신데요. 주식 몬스터 개초보라고 치면은 요 12강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것도 각종 지표라든지 HTS 설정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도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요거 보시고 기본 세팅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테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큰 돈 넣어갖고 초보 때 돈 날리지 말고 100만원 가지고 1년만 해봐라. 그 경험치는 당장 돈을 버는 급급함보다는 100만원 가지고 1년 하면 1년 뒤에 그 경험치는 평생 먹고 살게 해줄 힘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1월에 100만원 가지고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매매를 시작했고, 아직도 초보를 증명하는 게, 단테님 방송에서 좋다 그러는 종목들을 그냥 분별 없이 그냥 다 산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이 한 60개 정도가 있어요. 자르지도 못하고, 마이너스 되고 나서는 또 살짝 시들해져가지고 차트도 안 보고 회사 일에 쫓겨서, 오늘 첫 방송으로 한 60여 개 되는 이 차트를 같이 보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매도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들고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도 안 좋고 제 주식 계좌도 지금 마이너스 거의 10% 났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정렬을 수익률 순으로 해서 밑에부터 볼게요. HDC 현대산업인데, 현대산업은 이건 주식 단테님이 사라고 한 건 아니고 그때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있을 때 제가 한번 보려고 샀던 건데 또 결과 안 좋죠. 근데 차트 흐름 한번 보려고 궁금해서 산 거라 이건 차트를 보고 산 게 아니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기에도 이 파동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내려갔죠. 좀 시간이 지나야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할 것 같은 기간이 드는데 마이너스 26% 쓰립니다. 한번 물 탔네요. 두 주 산 거 보니까. 자, 본격적으로 야스입니다. 야스라는 종목이고, 스페이스를 눌러서 차트를 크게 보면 여기 매번 강조하시는 밥그릇 패턴에서 보면 내려갔다가 지금 횡보하는 기간으로 보여요. 횡보하는 기간인데, 요쯤에서 추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흐름 보이시죠? 이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느낌. 여기랑 비슷한데 요 느낌 때 요 흐름을 타고 갈 줄 알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탈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란 친구겠죠. 매도 못하고 이 바닥을 다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보면 요 라인은 무엇이냐, 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요 밥그릇이 이렇게 1번 자리가 시작하고 2번 자리가 진행하는 요 자리에 바닥권, 요 흐름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해 주는 걸로 보여요.
큰 추세에서 요 라인에 지지해 주는 걸 보이니까 매도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여기서 샀고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쳤지만 여기서 한번 요 추세를 지금 더 내리지 않고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오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요 큰 추세에 밥그릇은 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야스는 매도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프트 캠프입니다. 요 차트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공격형 매집 후에 기간 조정하는 걸로 보이고, 왜냐면 이 들어 올릴 때 거래량은 있는데 들어 올릴 때 거래량이 밑에 있죠. 나간 흔적이 없어요. 비슷한 거래량이 나왔어야 되는데 더 많은 거래량이 나면서 매도가 된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 올려서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매집했다 그래서 공격형 매집이라고 하고, 기간 조정 중에 요런 흐름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요런 흐름을 기대했다면 제가 샀던 요 자리가 요렇게, 좀 멀리 봤을 때 요렇게 요런 흐름에서 요 자리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이탈하죠. 횡보하다 이탈했으면 요 자리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런 자리가 구름대 위에 있고, 항상 말씀하시는 구름대 위에 있고 장기 2편 가까이 있고, 파란 점선 뚫지 않았지만 한 번 뚫었기 때문에 다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하락하면서 매도했어야 되는데 매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마이너스 21%까지 왔다. 이거는 지금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요거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다시 바닥 다지고 올라올 때 올라오고 다시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다시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거는 내일 장이 열리면 매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PPI입니다. PPI인데 차트를 크게 한번 보시면 이러한 흐름 있죠. 이러한 흐름인데 완전 밥그릇 패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쭉 내리는 하방 기간이 있고 횡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2번 자리가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요 자리 매수한 자리를 보면 요 흐름이 있다가 요 파란색 구름대를 뚫고 장기 2평 아래에 있지만 파란 점선까지도 뚫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 흐름으로 요 추세로 이렇게 뚫을 거다라고 봤는데, 역시 이날 이탈을 했죠. 그럼 이날 이탈했으면 손절이 짧았는데 또 초보자 마인드로 팔지 못해가지고 물렸습니다. 더 밑에 내려와서 여기서 하방 살짝 내려가고 있죠. 차트가 하방 지지를 못하고 자꾸 박스권으로 전 봤는데 자꾸 내리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탈 매도했었어야 맞다고 봅니다. PPI도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M8텍은 크게 차트를 크게 보면 이렇게 큰 대상승이 왔다가 하방 내려왔고, 차트 자체는 주가가 완전 저점이에요. 장기 2평 내려왔는데 제가 요 자리에서 매수했거든요. 요 자리에서 주가가 내리고 있었고, 요 들어 올리는 봉에 한번 들어 올렸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다시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좀 이렇게 본 거겠죠. 너무 초보다인가? 그러면 요 흐름에서 요 장대 음봉이 나왔네요. 요 내가 시나리오로 정한 추세를 꺾였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역시 매도하지 못했죠. 그리고 줄줄 또 흐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GM8텍 역시 바닥권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자리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 시나리오가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미투온이에요. 미투온은 그때 기억하기로는 단테님에게 세력이 들어있다고 하실 것 같은데, 차트를 크게 봐도 요 거래량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공격형 매집 형태로 보였고, 전 요 장기 이평선을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길게 푸근히 보라 그러셔서 그래서 한 줄 샀던 건데
많이 내렸죠. 이건 단기적으로 본 건 아니고 이 공격형 매집이 나중에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했기 때문에 굳이 좋은 자리, 타점 자리 아니었어요. 구름대 아래에 있고 파란 점선도 가까이 있지 않았고 그냥 시나리오 없이 매매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하락을 맛봤고 밑에 여기서 이제 살짝 올리고 있네요. 이렇게 공구를 치고 있어요. 네, 제가 샀던 이 자리는 시나리오적으로 좋은 자리가 아니었다. 매도했어야 옳다. 하지만 이 바닥을 다지고 지금 역 헤드앤숄더죠. 역 헤드앤숄더를 다지고 이 흐름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경험이니까. 원래 진작에는 여기서 잘랐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20%까지 갔으니까 요거는 상승을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지 않고. 그 다음은 뉴보텍이에요. 뉴보텍도 차트를 크게 보면 이거 엄청난 대상승 이후에 이때 한번 상승이 있었고 바닥권에서 주로 놀고 있어요. 네. 완전 상승 이후에 바닥권이 왔는데 엄청난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을 들어 올린 거예요. 누군가 세력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격형으로 또 매집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내리잖아요. 이럴 때 이 자리에서 매수한 겁니다. 구름대를 뚫었고 파란 점선을 한번 뚫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차트가 추세로 이렇게 급등할 거라고 봤는데 왜냐면 계속 매집봉을 띄우잖아요. 높은 매집봉 거래량 올리면서 그래서 여기가 타점이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 흐름을 깨죠. 그럼 저는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매도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질질 끌었고 그래서 마이너스 17%. 이거는 공부용으로도 자리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뉴보텍도 내일 장이 열리면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랩스입니다. 메타랩스는 차트가 쭉 흐르고 났는데 이 거래량이 이게 미친 거래량이 하나 들어왔어요. 지금 재무 상태도 별로 좋진 않거든요. 기업의 재무 상태도 별로 좋진 않아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 큰 삼각형 1번 자리보다 2번 자리가 길어야 된다. 밖으로 해서 기본 올리죠. 1번 하락이 나왔고 2번 횡보 중인데 이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볼 적 없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사고를 칠 것 같다. 그때 한창 사고 치면서 들어 올릴 때죠. 이때 매수를 했었고 세력 주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보긴 할 건데 이번에 3월달에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조건을 갖춘 걸로 기억이 나요. 하락 내리고 들어 올렸고 또 내리는데 요 하방 지지는 다시 올려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매집봉이 한 번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공격형 매집보다 이 거래량을 믿고 산 거기 때문에 차트로는 좀 푸근하게 기다리면 상패하지 않는다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얘는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랩스 궁금해요. 한 주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이라면 또 이 흐름에서 끊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흐름으로 뭐 생각했어서 매매했다고 하면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데 자꾸 매집봉 띄우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포커스 H입니다. 또 시간 투자하면 되는 자리라고 단테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쭉 내렸죠. 역사상 뭐 가장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점에서 사는 게 중요하고 저점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요 횡보 자리 자꾸 살짝 올리니까. 이거 아직도 저는 박스권이라고 보여요. 지금 밑에 살짝 뚫었는데 저런 박스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약간 야비하게 박스권을 이렇게 낮출 것이냐. 그래도 박스는 맞잖아요. 요 기준을 두고 요거를 이탈하면 요 하단 제가 만든 요 기준까지 이탈하면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볼린저 매도 하단까지 다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요 박스를 내리면 매도하는 걸로.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약간 이런 하방이에요. 하방 추세 좀 더 강해졌고, 그죠? 근데 이 박스를 뚫고 내려오면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런 자리니까 여기서 매도했어야지 맞죠? 하지만 좀 더 박스를 크게 봐서 원래 항상 또 물리면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요 박스까지 기대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락앤락입니다. 락앤락은 차트 크게 보면 또 이거 마찬가지로 역사상 저점이에요. 쭉 내리다가 이때 한번 들어올린 거예요. 들어올렸고 들어올려서 요 전고까지 갔는데 다시 내렸죠. 차트 보면 다시 올리는 요 자리에서 제가 산 겁니다.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요런 거를 기대했겠죠. 요 모양을 타고 가는 걸. 역시나 매수하고 나서 확보할 때 요 흐름이 깨지면 여기서 매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지 못했고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바닥에서 공구리를 좀 치고 있어요. 좁게 점점 좁아지게. 그래서 이 정도의 진폭이었는데 지금 진폭을 낮추면서 가고 있죠. 그리고 저점이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삼각 수렴의 느낌이 나는데 삼각 수렴에서 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거래량이 또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거래량 바닥권이랑 비슷한 바닥이고, 그래서 얘도 시나리오상으로는 여기서 매도했어야지 옳다. 11,500원 이쯤에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내려왔는데 요 박스권 다 쥐고 있고 좁게 가면서 삼각수렴을 가고 있다. 그러므로 요 끝을 하방이든 상방이든 지켜보는 걸 하고 요 박스권을 깨면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액트로입니다. 액트로는 요 하락 추세를 있다가 들어 올렸잖아요. 들어 올렸어요. 이런 큰 하락 추세, 거의 뭐 1년 반 가까운 하락 추세를 들어 올리는 요 흐름이 있었는데 딱 요 흐름에서 샀네요. 차트를 좀 더 크게 봤죠. 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고 요 바닥이랑 여기까지를 연결한 거예요. 넓게. 원래 차트들이 많이 부딪히는 여기로도 이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크게 봤어요. 밑점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여유를 열어뒀지만 이 흐름을 깨는 여기서 원래 기준대로 했더라면 여기서 매도했어야 되죠. 매도하지 못하고 쭉 흘러서 밑에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제가 바라봤던 내렸다가 들어올리는 이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하는 게 옳다. 트로도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약품도 이것도 단티님께서 세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던 종목이고, 이렇게 봤을 때 공격형 매직으로 들어올리죠. 그래서 세력이 나갔나? 쌍봉 찍은 이렇게 쌍봉을 이렇게 찍는 거 보면 또사님이 말씀하시는 야옹이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세력이 나간 것 같긴 해요. 자꾸 여기 또 그 후로 주가가 내렸고 차트가 아래로 하방이죠. 하방이면서 지금 거래량 들어오면서 누가 하방 매집한 흔적이 있어요. 여기서 특히 여기서 또 지금 많이 나왔죠.
저는 요 하방 추세가 요 박스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그 흐름대로 지금 마이너스 13%긴 하지만 요 박스 흐름대로 가고 있죠. 또 박스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세력이 들어있다고 보고, 아직 초보니까 선생님께서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푸근하게 보는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횡보 후에 파란 점선과 구름대를 뚫으면서 갈 것 같기 때문에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깨끗한 나라인데 얘도 자세히 보면 와, 이거 되게 오래된 회사네요. 들어 올린 후에 계속 바닥권이죠. 바닥권인데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2020년도에 21년도네요. 현재 역대급 거래량 하나 들어왔습니다. 세력들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쓰지는 않잖아요. 자원봉사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고 근데 돈을 써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단테님은 이제 전과자라고 하더라고요. 급등하는 차트의 대부분의 흐름이 이런 전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전과자, 전조 현상을 전과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들어 올렸고 기간 횡보, 가격 조정 중이고 이 박스, 아주 좁은 박스를 계속 만들면서 나가고 있어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요 흐름, 요 추세로 봤는데 뭐 여기 깨졌더라도 여기 밑에서 박스를 지지해주고 횡보 중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자기 때문에 점수를 좀 더 줘서 여기 앞에 매집봉 같은 게 있으면 점수 좀 더 줘요. 매집봉 보고 제가 들어간 걸로 기억나네요. 예. 그래서 나름 눌러줄 때 샀는데 좀 더 기다려 볼 걸 그랬어요. 그래도 얘는 아직 세력이 나가지 않았고 전과가 있기 때문에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킵하기로 한다. 예. 그 다음에 인베니아는 차트를 크게 보면 얘도 뭐 역대급 저점 자리예요. 지금도 월봉으로 보셔도 차트 이런 파동이 느껴지죠. 파동이 내려갔어. 바닥권입니다. 요 하락 추세 후에 들어 올린 자리가 있잖아요. 요 자리가 있었고 다시 좀 박스권의 횡보 후에 이런 박스권 횡보 후에 내렸다가 다시 올린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보시는 대로 요 상방 삼각 수렴이라고 봤고 요때 이거는 완전 잘못 샀네. 완전 장대 양봉 때 샀네. 이때 샀고 이 흐름이 깨진 여기서 팔았어야 됐어요. 아니면 여기서 매집봉이지만 요 봉 때 팔든지. 근데 요 타이밍을 놓쳤고 지금 계속 또 내려갔고 행보를 하고 있죠. 엄청난 거래량을 들어 올렸지만 제가 원했던 뭐 장기적 추세로 본 건 아니었고 요 흐름이 올라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요 흐름이 깨졌을 때 매도를 했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정리하지 못했던 종목으로 내일 장 열리면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제약입니다. 서울제약은 그것도 아마 세력이 들어있어서 단기적으로 주셨던 종목 같아요. 보면 크게 하방이잖아요. 크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야. 여기도 이렇게 올렸다가 또 이렇게 내리고 있죠. 내렸다 올리고 내렸다 올리고. 근데 바닥은 조금씩 우상향이에요. 바닥은 조금씩 살짝이지만 우상향이에요. 다시 내리는 자리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온 요 포인트에서 제가 매수했거든요. 그럼 아마 요거를 기대했겠죠. 살짝 너무 벌어지나. 요거 기대하고 샀을 텐데 왜냐면 구름대도 파란 점수 뚫었기 때문에
장기 이평이 이게 하락이라서 이 밥그릇을 항상 생각하고 그런 거 샀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단테님이 그 이렇게 비유하시 미인을 많이 소개해 주는데 그 미인에서 나한테 맞는 사람을 고르는 건 나의 몫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미인이다 하면 다 샀던 것 같아요. 밥그릇 자리도 아닌데 밥그릇 자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요 자리가 하방 추세인 자리인데 들어올리는 요 짧은 단기로 요 흐름에서 깨지면 팔았어야 되는데 매도하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거는 자르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서울제약은 내일 장이 열리면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지트입니다. 위지트는 이것도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주로 말씀하셨고 거래량 보이시죠? 대단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공격형 매집이고 이렇게 들어올리고 나서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올렸죠. 대림 비행코 차트랑 비슷하다고 하셨었거든요. 대림 비행코도 아주 엄청난 급등을 한 차트인데 전조 증상이 딱 이렇게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 대림 비행코 이 대상승인데 이 대상승이 여기 거의 1,400원 1,400원에서 얼마야? 3만원까지. 와, 20배인가요? 약 20배? 이제 들어올리기 전조 증상이 보여주는데 자 되게 비슷하게 생겼나요? 저도 제가 보기엔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 얘는 위지트고 얘는 대림비행코입니다. 거래량 올리면서 들어올렸고 기간 조정 후에 한 번 더 지금 들어올렸죠. 게다가 얘는 거래량이 더 있어요. 그리고 지금 횡보하는데 이 이후 거 볼까요? 이후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20배입니다. 요 세력 차트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얘는 자리를 물론 봐야지 하지만 하방 추세일 때 요때 주식을 나눠서 한 4번에 걸쳐서 샀네요. 아까 그 상승을 기대하고 세력주로 크게 보고 샀기 때문에 요 큰 흐름 이렇게 봤을 때 요 상승이라고 보고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비행코 같은 결과가 나올지 과연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아바코입니다. 아바코는 차트를 크게 보면 점점 우상향이네요. 이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올라가서 내려가는 조정인데 이걸 또 들어올리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산 거예요. 이 흐름을 믿고. 그러면 이 흐름이 맞았다면 이렇게 흐름이 올라가면 먹을 자리는 많고 이 흐름이 깨진 여기에서 팔았다면 매도는 짧은. 그래서 먹을 거는 많고 잃을 거는 적은 그런 자리였는데 그러면 요걸 깼을 때 요쯤이겠죠. 요쯤에서 매도했어야 되는데 또 못하고 내려왔죠. 밑에서 지지해 주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쉽지만 매도를 하는 걸로 하고 다시 요 파란 점선과 구름대를 뚫고 장기 이평선을 뚫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진입하는 걸로 매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바코도 이 장이 열리면 매도하는 걸로. 그 다음에 KMH 하이텍 이것도 엄청 상승 후에 지금 거의 바닥권인데요. 또 거래량이 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매집을 하죠. 공격형 매집이고 매집 후에는 기간 조정이 있어요.
항상 기간 조정 중인데, 항상 기간 조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요때 한번 샀어요. 요때 산 거는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요 모양을 기대하고 샀는데 내렸어요.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된 매수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매수는 여기서 물타기를 한번 한 거예요. 다시 올릴 줄 알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내렸고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틀렸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력이 들어있고 바닥권이라 기간 조정 후에 날아갈 것 같긴 하지만, 제 경험치를 쌓기 위한 연습으로 본다면 이 자리에서 자르고 다시 파란 전선을 뚫고 200, 구름대를 뚫을 때 이때 다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KMH 하이텍도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오셈인데요. 네오셈은 이것도 진짜 엄청난 공격형 매집이네요. 들어오고 나간 거래량을 보는데 들어오면서 들어 올렸죠. 그러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가고 있다가 여기서 들어 올렸어요. 다시. 그래서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 흐름으로.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 아닐 때 요쯤이나 요 장대 음봉 나왔을 때 요때라도 매도했어야 되는데 옳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내려가서 결국엔 마이너스 11%까지 왔다.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행복 후에 대상승이 오겠지만, 현재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깨졌기 때문에 네오셈도 보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보내줬어야 하는 종목이 엄청 많네요. 그 다음은 픽셀 플러스입니다. 픽셀 플러스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네요. 볼까요 한번? 이거는 장기적 추세로 엄청 좋아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려온 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런 역대급 거래량 보이시죠? 하락하는 중에도 매집을 했고 올라가면서도 매집을 했어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타고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중간 파란 점선 뚫고 구름대도 뚫는데 요 흐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푸근하게 그거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요 한 번 더 세게 들어올렸을 때 신고가거든요. 52주 신고가 주고 기간 조정일 때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 타점이 아주 좋아 보이진 않네요. 뭐가 그냥 좋다고 하시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겠지 하고 암태세가 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볼 줄 알았던 요 흐름이라면 요 이평선이 이렇게 유지됐을 때 흐름대로 간다고 보면 요쯤이겠죠. 이쪽에서 매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요 흐름을 봤던 것 같아요. 요 차트 요 흐름. 그래서 매수했고 이탈은 했어요. 이탈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산 거라 이거는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그 다음은 웰크론입니다. 자, 크게 한번 볼까요? 이거는 무슨 올렸다 내렸다 딱 패턴이 일정하네요. 딱 올렸다 내렸다. 근데 또 대부분 제가 고른 것들이 다 최근에 미친 거래량들 보이시죠? 역대급 거래량. 단테는 설명이 밥그릇을 크게 만들었는데, 밥그릇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매집봉은 계속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간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리는 이렇게 밥그릇 봤을 때 2번, 1번, 2번으로 전 보여요. 2번 자리로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1번보다 2번이 길어야 돼서
긴 건 맞죠. 1번보다 2번이 길어야 된다. 흔들어주는 3번이 나오고 4번입니다. 2번 자리가 더 긴 자리는 맞고 요 횡보 끝에 요걸 뚫어주잖아요. 또 구름대랑 파란 점선 장기 2편까지 뒀단 말이에요. 요 추세로 갈 줄 알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3번 자리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아니었어요. 여기서 내릴 때 요 추세가 깨지는 요 자리나 다시 올라왔을 때나 요 자리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맞았죠. 그래서 다시 들어올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났습니다. 차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다시 저점을 올리면서 올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두면 차트가 아주 크게 봤을 때도 이게 우상향이고 얘도 지금 우상향이거든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제 시나리오는 요 단기적으로는 깨졌어요. 그래서 이때 매도했어야 되는 게 모른데 장기적 추세가 여기서 하면은 전적 이 과거를 봤을 때 요만큼 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푸근하게 보고 상승도 같이 있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와 장기가 같이 되는 거 보고 샀으니까 이건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흐름이 요런 파동 같죠. 요런 파동. 근데 파동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요때 대상승이 한번 있었고 기간 조정 중인 것 같아요. 박스를 그렸었는데 이 박스를 맞게 그린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그렸었는데 제가 매수한 타점은 여기였고 여기서 매수했다는 건 아마 요 흐름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런 흐름. 그래서 요 흐름의 저점이다. 이렇게 갈 거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깨버렸고 밑에서 지금 박스를 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 시나리오대로라면 요 추세 깨졌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옳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보트렉스도 다시 타점이 오면 그때 매수하는 걸 하고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비커스입니다. 유비커스도 차트를 보시면 이러한 파동을 갖고 있어요. 덜 내려오고 올라갑니다. 자꾸 파동이 그죠? 이런 파동이잖아요. 이런 파동. 슬슬 올라. 여기는 이렇게 이제 좀 횡보다 올라갈 것 같은 차트긴 해요. 그리고 이때 20년 12월에 신고가를 찍었고 기간 조정 중인데 요 삼각 수렴을 보기도 했고 요 흐름으로 뚫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파란 점선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여기서 하방 추세를 이탈했고 매도했어야지 오라요. 이거는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요. 또 내리다가 상승하고 또 내리다가 상승을 하겠죠. 근데 요 약간 횡보나 뚫는 요 매집봉이 막 섰는데 이걸 뚫는 자리라고 본 거예요. 요 급등으로 이렇게 뭐 밑에는 매집봉에서 이거 빼더라도 뭐 이렇게 요 정도로 보겠죠. 요 흐름이 나온다고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승하고 그럼 요 추세가 깨진 여기서 매도했어야 되는데 매도하지 못했죠. 이거는 시나리오상 추세 탈락했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르페인트입니다. 노르페인트는 거대한 상승이 있었고 다시 내려와서 또 올라가는 중인 것 같아요.
저점을 자꾸 굽히고 있어요. 이렇게 장기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도 대상승을 제외하고 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꾸 올라가요. 저는 요 타점에서 공격형으로 매집 후에 다시 올라가는 요 자리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본 걸 거예요. 장기 입평도 다 밑에 있고 요 흐름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샀는데 내렸죠.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길게 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까지 왔어요. 시나리오상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옳다. 그래서 노루 페인트도 내일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디아나예요. 얘도 파동이 크죠. 이렇게 큰 파동입니다. 근데 얘도 보시면 얘도 저점을 올리고 있어요. 고점은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긴 한데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큰 긴 하락 끝에 들어 올렸었단 말이에요. 이제 좀 머리가 큰 거예요. 들어 올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요 흐름을 생각하고. 근데 요 흐름보다는 좀 약간 삼각수렴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차트 이거를 지우고 다시 보면 약간 요런 다 선이 닿네요. 이렇게 삼각수렴 자리예요. 제가 처음 매수했을 때 봤던 이러한 급등 이렇게 흐름 타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런 삼각수렴 자리입니다. 딱 삼각수렴 요 자리에서 지지하고 있네요. 요거는 구름대랑 파란정선 아래이긴 한데 삼각수렴이 궁금하잖아요. 요렇게 지금 삼각형으로 들어가는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영상에서 봤거든요. 참고자료나. 그래서 궁금하니까 한번 나도 들어갈게요. 메디아나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게 들어왔고 하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을 기대하면서 매도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인데 야 완전 바닥이네요. 바닥인데 이 거래량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대상승이 있었는데 이것도 나간 거래량으로 볼 수 없어요. 들어 올리기만 했고 위에서 나간 흔적이 없어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러는데 요 상승이라고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한 거예요. 파란 점선 다 뚫어서. 근데 밥그릇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또 제가 밥그릇을 봐야 되는데 1번 하락이 나오고 2번 횡보 중인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장기 이평이 상승 추세여가지고요. 근데 장기 224일선이랑 검은색 224일선이랑 분홍색 448일선이 하방이잖아요. 이게 상승 추세로 바뀔 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배웠거든요. 1번의 기간보다 2번이 짧지. 그래서 단기로 들어간 거예요. 단기로. 그럼 여기 깨졌을 때 매도했어야죠. 그렇죠. 요 동그라미에서. 근데 다시 박스를 치고 슬슬 올리고 있네요. 시나리오 상에서는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반까지 내려올 동안 매도하지 못했고 지금 제가 요때까지 요날까지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박스권 쳐놓은 거를 좀 뚫었어요. 장기 입표 자꾸 내려오고 있고 구름대가 얇아지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이렇게 느낌이 있죠. 제가 매매했던 시나리오대로라면 여기서 매도하는 게 옳으나 놓쳤잖아요. 그래서 요 박스 후에 올라가는 요걸 한 번 더 볼게요. 이걸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한도 크린팅입니다. 크게 올랐다 크게 내려가네요. 크게 내려가는데 지금 또 매집봉이 하나 섰죠.
매집봉이 하나 쓰면서 나름 눌러준다고 생각했던 요 자리에 산 거예요. 근데 뭐 그 뒤로 많이 더 내렸으니까 짧게 이렇게 봤다면, 만약에 무슨 기준으로 산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당시에 검색기에 나와서 추천해 주신 거를 바로 듣고 생각 없이 산 것 같은데, 요 흐름이 깨졌을 때 매도했어야 돼. 지금 하방 흐름이잖아요.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겁니다. 매집봉이 나왔지만 이 추세는 계속 하방이에요.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우 DSP입니다. 영우 DSP는 크게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상승 후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꾸 올라가잖아요. 요 흐름을 보고 산 거예요. 큰 추세를. 요런 추세. 요쯤이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요 흐름을 믿고 한번 샀는데 추세 탈락했을 때 매도하지 못했고, 초보라. 그래서 질질 끌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시나리오 상으로는 여기서 끊었어요, 옳다. 근데 지금 박스권의 의미가 없네. 잘못된 것 같고, 요 하락 추세에서 지금 다시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시나리오 상은 여기서 자른 게 맞았지만 못했는데 다시 올라간다. 이 흐름으로 이렇게 오라. 요 장기로 봤을 때는 이 파동의 하단이잖아요. 요 장기선으로 봤을 때는 요 파동이 완전 바닥이란 말이에요. 요 바닥이기 때문에 요 단기는 깨졌지만 장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DSP는 킵하는 걸로 하고, 녹십자 MS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인데 그래서 올리고 있죠. 뭔가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들어 올림이 시작됐어요. 근데 역대급 거래량이에요. 전고 30%까지는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고, 밑으로 빠져도 투자하면 고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들어올렸기 때문에 들어올린 시점에 매수를 했고, 이 들어올린 기준봉, 이 기준봉 볼까요? 이 기준봉의 주가를 깨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름대 아래 있고 파란 점선 아래 있고, 그리고 요 장기 입형 두 개 한번 다 있다가 왔고, 추세를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내리지 않은 거 보면 힘이 좋은 거예요. 얘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점수를 많이 주는 겁니다. 이 거래량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기준봉을 꺾지 않아서. 그래서 녹십자 MS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XQ인데요. 뭐 지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추세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장기 입형은 하락이었고 밥그릇은 아니에요. 밥그릇의 3번 자리는 아닙니다. 요게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요게 항상 헷갈려 보인대요. 1번의 끝, 2번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인가. 이걸 봤을 때 저는 1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2번 행보 중이다. 2번 행보 중이다. 거래 2번, 아직 2번이 진행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락 파동에서 다시 올라가는, 좀 더 바닥권이잖아요. 바닥에서 하는 건 잘했는데 이 흐름 추세를 탈 줄 알고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럼 이 추세가 깨진 이 장대 음봉날, 이날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매도하지 못했죠.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 다시 또 저점 올리고 있지만 이 시나리오가 깨졌잖아요. 이때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시나리오상 팔았어야 되는 게 맞다. 삼각 수렴이 있지만 삼각 수렴 한번 기다려볼까요 이거? 매도했어야 되는 게 없지만 삼각 수렴을 기대해볼 만하다. 요거 한 번까지 요 끝까지 지켜보고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큐.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들어온 거 최근에. 거래량이 딱 이제 세모 그려놨잖아요. 지금 1번, 2번. 이제 이거를 3번에 흔들기로 봤어요 저는. 단테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장기 이평선 448일선, 224일선을 뚫어주면서 흔들고 있잖아요. 흔드는 걸로 봤는데, 그래서 흔들고 처음에 상승 나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물타기까지 한 번 했는데 2번 사가지고. 근데 이 추세를, 제가 그건 이 추세를 깨는 흐름이 한번 나온 거예요. 이 추세를 깨는 흐름이. 근데 크게 갈 종목이 이렇게 한 번 더 골파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밥그릇을 여기서 한 번 더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거 같죠? 지금 여기서 다시 상승을 시키고 있어요. 이 골파기를 크게 본 이 박스로 보고 샀다면, 제가 이 박스를 보고 산 거잖아요. 그럼 이 골파기 한 번 더 나오는 거는 기다려볼 만하다. 20-30%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거가 세력주에는 많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라. 여기서 한 30%, 여기 30%. 여기서 올라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려오면 여기 더 사면 평단가 낮아지잖아요. 현재 추세는 이렇게 거의 급등이에요. 급등.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드 됐고, 파커스입니다. 파커스도 차트 항상 이렇게 크게 보셔야 돼요. 월봉, 주봉도 보시고. 일봉으로 주로 보자. 자, 이런 파동이 있었어요. 이런 큰 파동이 있다가 완전 하락 추세가 줄줄줄 흘렀단 말이에요. 줄줄줄 흐르는데 이 거래량이 여기서 들어왔잖아요. 세력이 돈을 썼단 말입니다. 이렇게도 박스권을 크게 보면 이렇게 밖으로도 되는 거예요. 지금 2번이 진행 중이죠. 2번이 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짧게 보면 여기도 밥그릇인 거예요. 이거 1번, 2번. 2번이 진행 중이고, 2번이라는 걸 알았어요. 2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크게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요 추세를 본 거예요. 요 추세. 요 짧은 흐름 본 건데, 그럼 여기서 매도했어야 되는데 익절하지 못했고, 이 흐름 깨질 때 매도하지 못했고, 그래서 추세를 깨고 다시 박스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 시나리오가 이런 모양인데 매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상으로도 다시 뭐 3번이 나와서 횡보 뚫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좀 더 긴 횡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파커스는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PK입니다. NPK는 이런 파동이 느껴지네요. 지금 거의 엄청난 바닥권 저점이에요.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상승 뒤에 하락이 나왔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딱 매수한 거예요. 흐름을 올려줄 때. 이 자리에서. 아, 타점은 진짜 좋았네요. 여기도 매도했어야 되는데 욕심이 끝이 없죠. 여기서 샀다면 요 모양이잖아요. 요 모양. 최소한 요 모양. 이렇게 하면, 아니면 뭐 급등이라면 이렇게.
완전 초급등이. 여기 이탈했을 때 팔아야 되는데 제대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질질 끌면서 결국에는 매수가보다 아래인 가격까지 왔습니다. 저 이익 줄 때 팔아라. 안타깝지만 이때 매도하지 못한 날을, 이런 게 다 경험입니다. 이때 팔았어야 한다는 교훈을 가지고 NPK는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신테카 바이오. 이건 상승 후에 지금 기간 조정을 하고 있어요. 얘도 세력이 나가는 흔적은 없잖아요. 들어오기만 하고. 들어올리고 계속 하방 추세 있다. 이때 한번 들어올린 거예요. 지금 들어올렸는데 여기서 또 나오네요. 이 흐름 타고 지금 딱 선 그어놨잖아요. 이 흐름 타고 갈죠. 그럼 여기서 매도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깨지면 여기서 매수하든지. 못하고 줄줄 흘렀고, 쓸데없이 여기서 한 번 더 물을 탔네. 아마 이게 세력주라고 한테님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여기서 매도하지 못하는 거 1차 실패. 내려와서 여기서 횡보하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한 것 같아요. 다시 내리죠. 2차 실패. 근데 신기한 게 또 이게 W자를 그리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추세 보이시죠? 이 추세. 갑자기 또 기대가 됩니다. 이 구름대가 위에 있고 파란 점선 높이 있긴 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럴 때는 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1차 실패, 2차 매집 후 요 쌍바닥까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차트로는 장기 이평에 근접해 있고, 역배열에다가, 역배열이란 말은 448일선이랑 224일선이 검은색인데 그 밑에 있다는 거죠. 역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배열인데, 역배열인데다가 지금 224일선을 뚫고 있단 말이에요. 224일은 이제 영업일 1년을 말하는 건데, 1년의 평균 아래에 있다가 좀 들어 올렸어요. 근데 또 모양이 급등하는 모양이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고를 넘을지 무너질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장기로 보라고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메모 남기면 봐도 공격형 매집이라고 하셨고, 거래량 보이시죠? 이 공격형 매집 후에 기간 가격 조정 중이에요. 그래서 장기로 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요 모양을 보고 샀을 수는 있으나, 이걸 단기 추세를 그어놨던 거 저는 장기로 보고 샀거든요. 여기 나와있듯이 여기서 거래량이 나온 후에 대거래량이 나와있죠. 실제 대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2001년에서 2006년까지 5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봐야겠죠. 얘도 지금 대상승 매수를 했고, 21년이면 25, 6년은 돼야 대상승 1,500원에서 47,000원까지 이런 대상승 보려면 한 5년을 기다려야겠네요. 그런 경험 후 그런 생각으로 샀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렇게 매집이기도 하고, 얘는 팔지 않고 장기로 보는 걸로 하고 푸근하게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입니다. 테라사이언스도 보면 장 크게 봤을 때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릴까요? 얘가 지금 모양은 하락형이고 밑에는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어요. 삼각 수렴 자리죠. 삼각 수렴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차트가 막 매집봉까지 섰고, 그래서 점수를 더 줬죠. 파란 점선을 뚫었고
구름대도 뚫었고 이 장기 이평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 이거는 한번 이 결과를 지켜봐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이너스 6%인데 여기 지금 밥그릇 모양은 아니에요. 단테님 항상 마시는 농사매매 밥그릇은 아닌데 차트가 이거 좋다고 말씀하셔서 매수한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밥그릇이 아닌데 자꾸 매수를 하는 거죠. 좋다고 하면 오를 것 같아가지고 욕심에. 얘는 애초에 매수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단테님은 이제 미인을 소개시켜 줬는데 제가 원하는 미인은 아니었던 건데 그냥 이쁘다는 이유로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자리가 다 2평이 모여 있고 파란 점선 뚫고 구름대까지 뚫었어요. 매집봉까지 앞에 섰고요. 여기 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현대무백스입니다. 요거는 약간 이건데 거래량이 들어. 다 이런 거래량 보는 거예요. 3번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 고점에서 이렇게 내렸고, 이렇게 봐야 되나? 전 시작점을 여기로 봤어요. 여기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렸잖아요. 마지막 고점에서 쭉 내리고 2번 횡보. 2번 횡보하면 자꾸 저점 올려요. 이런 각도에서 지금 이 각도로 바뀌었죠. 살짝 요 각도 만들 때랑 달라졌네요. 각도가 이렇게 봐야겠네요. 좀 맞을까요? 근데 제가 매수한 요 자리는 들어 올리는 자리였고, 이렇게겠죠. 이렇게 급등을 기대하고 샀겠죠. 그럼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도 시간 투자하면 상승한다고 하긴 하셨는데 제 시나리오상 요때 매도했어야 됐기 때문에 현대무백스. 근데 이것도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또 삼각 수렴이 나오네요. 또 얘도 이렇게 삼각 수렴 나와. 이거 구름대가 얇아지는데 파란 점선까지 가까워지고 있어. 타점은 놓쳤지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현대무백스. 그 다음에 SG 세계물산입니다. 와, 되게 오래된 회사네요. 85년도이네요. 이렇게 큰 완전 바닥권인데 거래량이 지금 엄청 들어왔어요. 대시세 한번 주고 또 대시세 한번 주고, 그 다음에 하락 나갔다가 들어주고 나서 상승이 없는데 완전 밥그릇이라고 볼 수 있죠. 1번 자리, 2번 자리, 지금 3번 자리라고 보여요. 3번 흔들기 중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요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다가 파란 점선도 다 뚫고 이렇게 세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렸어요. 저는 여기 내려주는, 눌러준다고 생각해서 요 자리 잡았고, 나쁜 타점은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좀 더 내린 다음에 지금 횡보하고 있고, 이거는 파란 점선과 구름대가 얇아지는 자리에서 다시 상승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거래량 뚫면서 매집봉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얘는 밥그릇 3번 자리 완벽한 농사매매의 밥그릇 형태라고 볼 수 있나. 장기 이평이 살짝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밥그릇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밥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G 세계물산. 다음에 KTNG입니다. KTNG는 이게 와, 파동이 막 계속 우상한 파동이네요. 이렇게 가는 느낌이죠. 보세요. 이렇게 겠죠, 느낌이. 작년에 이게 배당 많이 준다 그래갖고 단테님이 지나가는 말로 푸근하게 배당도 받고 주가도 아주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매수하세요. 그래서 한 주 샀던 거예요. 한 주. KT 주식. 12월 27일 날 딱 주가
배당 명부 올라가는 날 하고 배당락 떨어지고 행보하면서 올라가고 귀신같이.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단테님 놀라워요. 다 우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좀 구름대 안에 있지만 곧 뚫을 것 같고, 파란 점수는 낮아졌고 장기 2평 가까워져 있으니까 2평대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아주 2평 때리기 검색창에 자꾸 뜨더라고요. 더 지켜봤다가 뭐 상승 나오면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도 많이 나왔어요. 이때가 산 게 매수가가 얼마야? 84,300원. 84,300원인데 배당이 한 4,000원인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배당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3일제약입니다. 3일제약은 크게 봤을 때 대상승이 한번 있었네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대상승 후에 이거 나간 것 같지가 않아요. 들어온 것만 있고 나간 흔적이 없어요. 거래량이. 들어오는 매집봉만 자꾸 쓰고, 요 최근 추세를 보면 이 하방에 있다가 이렇게 내리다가 매집봉 하나 하면서 지금 이 추세가 내려오던 추세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요 모양을 보고 제가 매수를 했고, 요 자리에서 매수를 이렇게 올라갈 거라 기대했지만 요거보다는 요 큰 흐름에서 이런 흐름, 그렇게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이 자리가 좋지 않네요. 지금이 좋은 자리죠. 요 흐름을 보고 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요 장기 흐름을 끊어내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일전공입니다. 진공인데 얘도 완전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을 살짝 올리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를 올려줬어요. 내려온 추세를 삼각수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내려온 추세를 꺾는 공구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공구리까지 2개. 공구리 한번 쳤고 공구리 한번 또 치고, 파란 점선 뚫잖아요. 구름대가 뚫고. 그래서 다시 눌러주는 자리에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매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 있죠. 요 파동을 기대하고 매수를 했는데 깨졌어요. 이때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매도하지 못했고 질질 끌면서, 근데 이 들어올린 요 기준봉보다 요 깨지 않고 계속 있고 저점 올리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역배열에다가 구름대를 뚫었고 파란 점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얘는 처음 시나리오에서는 깨졌지만 한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진공 차트상 2평이 모이고 있고 구름대 뚫은 거 앞에 매집봉에 큰 점수를 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전실업인데 파동이 보이시죠? 이런 느낌. 리듬감 있네요. 리듬감 쫙 이렇게. 지금 딱 느낌이 올라가는 타이밍인데 짧게 한번 볼까요? 요날 매수했는데 아마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이게 아니고 다시 할게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음봉일 때 매수를 했고, 요 흐름이 깨지는 요 자리라든지 요 자리에서 매도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동그라미 친 거 봐서는 아마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호전실업 손절대응 알려주시고 매집봉 뜬 다음에 눌러주고 가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눌러주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려고 매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자리가 구름대가 뚫고 좀 파란 점선 근처에 있잖아요. 장기
역배열에다가 약간 하방이에요. 상방이 좋은데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기로 약간 수평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평선이 모여 있고 파란 점수 뚫고 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전 실업은 지켜보는 걸 하고 F코입니다. F코. 단트님 세력 매수주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쭉 내렸어요. 이런 가파른 데다가 더 가파르게 내리죠. 근데 지금 이걸 거스르는 이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얘가 기준 보이는 거 딱 봐도 알겠죠. 거래량과 장대 양봉. 근데 이 장대 양봉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지금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이 추세를 보고 저는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이 음봉에 잡은 거예요. 약간 타점이 안 좋네요. 여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아마 이거 전에 한번 여기 밑에서 매수해갖고 이거 봉을 먹고 매도한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다시 매수한 건데 지금 448일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홍색 선은 없고 1년선 224일선만 있는데 지금 파란 점선까지 뚫은 거예요. 구름대까지 완벽히 흐름을 바꾸잖아요. 얘는 시간 주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JW 신약인데 JW 신약 대상승했고 요런 박스권 대충 요런 느낌의 박스권이잖아요.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박스 리듬감이 없네 얘가. 박스로 보면 바닥권이긴 해요. 이건 코로나 할 때고 요 내리는 추세 요 내리는 추세에서 더 급격하게 각도가 세졌죠. 근데 이걸 들어올리는 이게 여기가 뭔가 있는 겁니다. 공격형 매집 같기도 하고 들어올리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수한 거예요. 얘는 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파란 전선이랑 구름대가 위에 있긴 한데 이 장기 이평을 이런 추세로 올리고 있어서 아직 매도할 타이밍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 추세가 흐름이 깨지면 매도하는 걸로 할게요. 삼각수렴 같은데 약간 흐름 같다고 볼 수 있어. 이런 추세, 요 추세가 깨지면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올린 게 의미가 있어요. 다음은 제주항공입니다. 자, 이런 파동이에요. 파동이 내려왔는데 약간 어중간한 자리 같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내리는 자리에서 지금 들어올린 거예요. 들어올렸어요. 아마 이거 단티님 추천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요 구름대를 뚫고 장기 이평을 뚫으면서 파란 점선까지 뚫었죠. 이 자리가 사실은 타점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는 거고. 근데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이 흐름을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더 보면 들어올린 이 흐름을 깨지 않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내리는 추세를 꺾은 이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이전 아니고 이런 추세 상승 후에 횡보하는 느낌인데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삼각수렴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흐름 깨지 않으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애매하네요. 영진약품 와 이거 완전 바닥권이에요. 거래량은 또 최근에 엄청 세게 들어왔습니다. 얘가 지금 역대급 거래량 같은데 느낌이 약간 들어온 것만 있고 나간 거래량이 없어.
완전 정가자죠 얘도. 들어 올리고 기간 조정. 밥그릇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번, 2번 진행 중. 피레치가에서 중간 한번 쏘고.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늘리면서 매수를 했고, 다시 기간 조정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단기적 관점에서 요 흐름을 본 거예요 저는. 요 내리던 추세를 꺾었다. 얘가 꺾었다. 그럼 요렇게 갈 거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파란 점선에 구름대가 다 뚫었잖아요. 근데 여기 깨졌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됐다. 매도를 하지 못했고 얘는 줄줄 흘러서 다시 짝꿍댕이를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어요. 다시 구름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타점으로 매도했어야 되는 게 뭔데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시 하락 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자리는 아직 요 깨지 않았기 때문에 요 상승을 요쯤에서 있잖아요. 요 하락 흐름을 깨지 않고 있어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케이프입니다. 케이프. 이것도 세력이 들어올렸지만 나가는 적이 없어요. 완벽한 공격형 매집으로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매수했을 때 공격형 매집으로 상승 후에 기간 조정 중인데 박스가 딱 그러잖아요. 박스에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박스인데 이거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한 겁니다. 박스를 뚫어주는 모습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공격형 매집이지만 이렇게 보면 밥그릇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번, 2번에도 올라가죠. 2번 횡보하는 2번을 뚫는 3번이 나옵니다. 저는 3번이라고 볼게요. 3번이 나온 거예요. 3번 나오면 눌러주고 슈팅이 나온다. 올라가서 눌러주는 자리에 매수를 했다. 그래서 케이프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평이 하방이긴 한데, 네. 그다음은 동우 팜투 테이프. 차트가 지저분하네요. 근데 거래량이 세게 들어왔었고, 여기서 거래량 한번 또 들어왔네요. 아마 코로나겠죠. 코로나 피레침 이후에 들어올리는 거래량이 있었고, 밥그릇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일어났네요. 밥그릇으로 이렇게. 코로나는 모든 종목이 이랬던 거라 코로나 때 나온 바닥은 잘 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시 그려보면 요거보다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1번 요좀 봐야겠네요. 1번, 2번으로 보입니다. 2번 지금 박스를 그려서 지나가고 있고, 요 박스를 밑에 하단 박스로 봤을 때 밑에도 좀 위에도 지금 좀 보이시죠? 박스 뚫은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한 거예요. 이 박스에 3번에서 박스를 뚫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고, 여기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예요. 전국까지는. 더 큰 박스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불인가? 이 박스만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짜리 박스를 뚫기 때문에 3분짜리 맞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모바일 리더입니다. 모바일 리더. 계속 내내 바닥에 있다가 들어 올렸고 나가는 적은 없고, 한번 중간에 매집봉을 섰어요. 밥그릇이 1번. 코로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1번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좀 덜 줄게요. 1번, 저 거래량 보이시죠? 밑에
요점 할게요. 1번, 2번. 여기는 3번이 되는 자리예요. 1번, 2번. 좀 2번이 더 길기 때문에 3번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도 지금 1번, 2번. 2번이 횡보 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도 또 작은 밥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시나리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흔들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밥그릇보다 2번이 짧고 점선 뚫고 뭐 구름대 뚫었다 하더라도 짧았기 때문에 여기는 3번이라고 요게 아니었던 거예요. 3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니었던 거죠. 2번의 행보였던 거죠. 지금 요 자리를 뚫었어요. 그리고 요 큰 박스로 봤을 때 지금 3번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요 박스를 들어 올리는 흐름이 재차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투자해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초록뱀 미디어 완전 바닥권이고 장기로 봤을 때 와, 그러네요. 1번 횡보하는 2번 흔들어주는 3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리는 게 이렇게 큰 밥그릇이면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겠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요 큰 흐름에 여기 큰 흐름이거든요. 요 큰 흐름에 바닥권에 산 거예요. 매수. 때문에 요거 이탈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그 정도 이탈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푸근하게 마음 보는 자리라고 생각했고 지금 쌍바닥 이후에 다시 올리고 있죠. 저는 이 밥그릇이 완성될 때까지 여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얘는 엄청 크게 먹는 자리. 얘는 올라가면 매수 평단가 2,700원인데 거의 뭐 6,000원이니까 2배가 넘네. 2배가 넘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이버원입니다. 사이버원. 요거 내리는 추세 들어 올리는 자리 요 양쪽 요 바를 보고 매수를 했겠죠. 그럼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옳아요. 매도하지 못했고 요 다시 상승 추세를 기대하면서 다시 올라가네요. 시나리오상 매도했어야 되는 게 오는데 다시 상승하는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요 추세까지만 먼저 지켜보도록 할게요. 요 추세까지만. 삼각 수렴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싸움말인데 이것도 푸근하게 매집하라고 하셨던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여러 흐름인데 또 엄청 들어 올렸죠. 여기서 큰 차트 큰 모양에서 이렇게 박스권이니까 이렇게 하방을 그러면 농사의 밥그릇으로 본다면 1번이고 2번이 진행되는 자리. 제가 매수했던 타이밍은 이 타이밍인데 기준이 애매하네요. 막 샀나 보다. 막 산 것 같아요. 막 산 것 같아. 1번, 2번 자리예요. 2번 자리인데 매수 타점에 푸근하게 매수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횡보하는 자리인 것 같고 2평이 모여있어서 뚫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흐름까지는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켜보는데 타점은 좋지 않았다. 의미 없는 자리에서 자꾸 매수한 것 같네요. KT 싸움말입니다. i3 시스템. 자, 요 파동이 있다가 하락이 나오는데 아까 어디죠? SG 세계물처럼 비슷하죠.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변곡이 시작된 거. 변곡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는 변곡이 시작돼서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음봉에서. 아마 요런 걸 기대했겠죠. 실제로 잘 갔네요. 이렇게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모르는데, 여기를 매도했던가 여기서 익절을 했던가, 요 추세가 탈락했을 때 매도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렇게 내렸죠. 다시 또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지만 제 시나리오에서는 여기서 매도하는 게 옳았습니다. 제 차 지금 이거는 빼고, 제 차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힘이 세네요. 모양이. 여기 보시죠. 구름대, 장기 2평, 파란 점선까지 한번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빠지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름이 죽지 않고 가고 있어요. 세게 갈 것 같네요. 밥그릇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 흐름이 이 꺾는 추세가 좋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코예요. 다스코. 한테는 평생 회원비 벌어질 종목이라고 하셨거든요. 1번이 진행했고 2번이 진행 중이고, 제가 매수한 자리는 완전 바닥입니다. 바닥 자리 보세요. 밥그릇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밥그릇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작은 게 또 하나 밥그릇이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밥그릇의 연속에 밥그릇의 연속. 이것도 밥그릇, 이것도 밥그릇, 여기도 지금 밥그릇이 진행 중인 겁니다. 큰 밥그릇을 봤을 때는 2번이 살짝 짧고, 그죠? 이거 좀 돼야 될 것 같죠? 못해도. 작은 밥그릇으로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작은 밥그릇도 살짝 짧아요. 지금 엄청난 피레침 한번 쏘긴 쐈는데 매집봉이죠. 2번 횡보하는 자리인 것 같고, 이건 시간을 좀 추대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밥그릇이 맞는 거예요. 밥그릇 자리. 짧은 밥그릇을 봤을 때는 2번이어서 자리는 별로이나, 큰 밥그릇을 봤을 때는 시간을 좀 투자하면 올라갈 자리로 보인다. 그래서 평생 회원 가입비 벌어질 종목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얘는 큰 차트를 보고 샀으니까 좀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록스 내리는 하방 차트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추세를 바꾸는 흐름. 공구리가 쳐지잖아요. 공구리 계속 올라가죠. 요 흐름 올라가는 거예요. 요 흐름 약간 완만해요. 흐름이 약간 완만한데 요 흐름이. 그래서 이 장기 2평이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각이 둔각으로 꺾였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타점 자체는 별로 안 좋았어요. 이런 데 샀으면 좋은데, 그죠? 이거 살 때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좋다 그러니까 산 거지. 타점 이런 데 잡는 걸로, 앞으로 잡는 걸로 하고, 대신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넷입니다. 우리넷은 이렇게 작은 파동이 있지만 추세가 상승이에요. 크게 봐도 상승이죠. 이렇게 상승입니다. 지금 여기서 대상승이에요. 지금 하락 조정 중이긴 한데, 여기도 똑같아요. 하락하다가 지금 흐름을 바꾸는 추세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이만큼. 이게 지금 거래량 들어오면서 매집봉이 있었고, 매집봉 있고, 매집봉이 자주 있죠.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있고, 요쯤에 산 겁니다. 매수를. 요 흐름을 상승도 볼까요? 요 정도 흐름을 봐야겠죠? 이 정도로 볼게요. 그럼 요런 약간 오버슈팅으로 보고, 이렇게 흐름이면 요쯤에 사는 건 동그라미 치네. 좀 더 모아가는 걸로 장기적 추세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냐면 자꾸 파동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많이 내려오겠지만 다시 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파동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를 끝내는 상승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약 60개 되는 종목을 다 돌이켜 봤는데요. 지금 보면 어때요? 거의 대부분이 사태님이 초보자들 밥그릇 매매하라고 하시잖아요. 항상 내렸다가 밥그릇 매매를 하라고 하시는데, 밥그릇 매매. 근데 제가 샀던 이런 종목들 보면 다 제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런 단기 추세 괜찮다고 하셨던 것들을 그냥 제가 덥석덥석 샀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많이 사고 이 흐름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 매도했을 텐데 안 한 거죠. 이런 게 다 경험치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종목까지 다 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검색기로, 이거 제가 단테님 열혈 팬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는 강의 중에 뭐 그때 받은 검색기들이 있어요. 이게 화면 보면 검색기들 있거든요. 검색기로 보고 그날 나왔던 중장기 필터링 위주로, 단타는 저도 직장인이라 단타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해놓고 하는데 모바일로 할 수가 없어서 회사 그만둘 때 하려고 세팅을 해놨는데 이거는 사실 할 수가 없고, 256 중장기 필터링이나 파란 점선 위주로 종목 그날 나온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